글이 들리는 밤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청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며 예절 바른 외양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다. 그처럼 훌륭한 기사가 그런 청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다. 또 덧붙여서 자기도 젊은 시절에는 그 명예로운 일에 투신하여 모험을 찾아 세상의 여러 곳을 여행하였는데 특히 말라가의 생선시장, 리아란제도, 세빌리아의 지역, 세고비아의 작은 장터, 발렌시아의 올리브숲, 그라나다의 주변, 산루카르의 해변, 코르도아의 망아지샘, 톨레도의 술집 등 기타 여러 곳에서 그는 날쌘 다리와 재빠른 손목의 실력을 톡톡히 발휘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과부도 많이 사랑하고 처녀들도 여러 명 망치고 못난 처녀들도 여러 명 울리고 더 못난 처녀들은 등쳐먹고 하여 결국 스페인의 거의 모든 치안 재판소와 법률 재판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는 이 성으로 은퇴를 하여 자기 토지와 남의 토지의 수입으로 살아가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편력 기사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는데 그것은 그가 언제나 기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한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소유물을 조금씩 떼어 가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배당을 새로 다시 지으려고 허물었기 때문에 무장을 지키고 있을 예배당이 지금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알기로는 밤을 새우는 일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날 밤은 궁성 안뜰에서 무장을 지킬 수가 있고 다음날 아침에 천주님이 허락하시면 합당한 예식을 거행하고 세상에 누구 못지않은 완전한 기사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다. 돈키호테는 기사 수련에 관한 책에서 기사가 돈을 가지고 다녔다는 말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자기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주막주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나 속옷처럼 틀림없이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 언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책에서 돈 얘기를 안 했다 치더라도 기사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책에 가득히 실린 편력 기사들이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두둑한 돈주머니와 또한 부상당했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비약이 가득 든 조그마한 상자와 깨끗한 속옷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들판에서나 사막에서나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면 언제나 치료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무슨 마술사를 친구로 갖고 있으면 별 문제지만. 그러므로 옛날 기사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주머니를 말의 안장에 달고 다녔다. 무슨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에는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그런 주머니를 달고 다님으로써 도리어 중요한 게 들어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돈키호테에게 이후로는 자기가 말한 필수품과 돈을 안 가지고는 절대로 여행하지 말라고 이르고 뜻하지 않을 때 그 물건들이 무척 요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가 명령한 그대로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곧 주막 한편에 있는 널찍한 마당에서 무장을 지키는 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는 무기들을 한데 모아서 우물가에 있는 돌 홈통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방패를 팔에 붙들어 매고 창을 잡고 홈통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듯이 경비를 막 시작하였을 때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주인은 주막에서 묵어가는 사람 전부에게 이 손님의 광증과 무장경비, 기사 임명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미쳐도 참 이상스럽게 미쳤다고 모두들 나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가 평화로운 얼굴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창에 기대어 오랫동안 자기 무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꼴을 구경했다. 밤이었지만 달은 그들에게 빛을 빌려주는 태양과 견줄 만큼이나 밝아서 그 견습 기사가 하는 짓을 누구나 다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바로 그때 주막에서 묵고 있는 마부 하나가 자기 노새에게 물을 먹이게 되었다. 그런데 물을 먹이려면 홈통 위에 놓인 돈키호테의 갑옷을 옮겨야만 했다.
그러나 기사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경솔한 기사여, 그대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대는 일찍이 허리에 찼던 무장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기사의 무장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니 조심하시오. 공연한 만용의 대가로 목숨을 잃고 싶지 않거들랑 거기 손을 대지 마시오."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부는 갑옷 끈을 끌어서 좀 멀찍이 옮겨 놓았다. 이 모양을 본 돈키호테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의 연인 둘시네아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이미시여, 그대에게 매혹되어 포로가 된 나에게 최초의 모욕이 가해졌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대의 보호가 이 최초의 시련에서 나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와 비슷한 말을 중얼거리고 방패를 풀어놓더니 두 손으로 창을 높이 쳐들어 그의 적의 머리에다 굉장한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마부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 상처가 아주 심해서 한 번만 더 얻어맞았다간 외과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할 필요도 없을 뻔했다. 이 일을 끝낸 돈키호테는 무기들을 다시 모아놓고 아까처럼 태연자약하게 왔다 갔다 하였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역시 노새에게 물을 먹이러 나왔다. 그러고 홈통에서 무기를 치우려고 하는 순간 돈키호테가 아무 소리도 없이 다시 방패를 풀고 창을 들어 마부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런데도 창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 소리에 주막에 들어있던 사람들과 주인이 모두 뛰어나왔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방패를 팔에 걸고 칼에다 손을 갖다 대며 소리쳤다. "오, 이 악한 마음의 기둥이신 아름다운 그대여, 이때야말로 포로가 된 이 기사에게 훌륭하신 그대의 시선을 돌리실 때입니다. 나는 지금 큰 모험을 앞에 놓고 있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어찌나 용기가 생기는지 세상 천지의 모든 마부들이 덤벼든데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다. 다친 사람의 친구들은 그 참혹한 꼴을 보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돈키호테에게 돌을 퍼부었다. 그는 방패로 재간을 다 부려서 돌을 피했지만 무장을 잃을까봐 홈통을 떠나야 할 생각을 못했다. 그때 주막 주인이 그놈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이미 이야기한 대로 미치광이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고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그보다도 더 크게 소리를 치며 그들더러 비겁한 놈들, 배반자들이라 부르고 편력기사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성주는 몇 푼어치 안 되는 천박한 기사밖에 안 되니 자기가 기사의 칭호만 받았더라면 그의 배신적 행위를 톡톡히 일깨워 주었을 거라고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내 놈들 천하고 더러운 오합지졸들은 문제도 삼지 않는다. 그래, 돌을 던져. 자, 덤벼라. 얼마든지 공격을 하란 말이야. 이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의 대가로 무슨 벌을 받게 될지 잘 알게 해주마. 하고 그는 소리쳤다. 의기충천해서 말을 하니 듣는 사람들도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주막 주인의 권유도 있고 해서 그들은 돌 던지기를 그쳤다. 그러자 돈키호테도 다친 사람을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고 아까처럼 태연자약하게 다시 무기를 지켰다. 이쯤 되니 주막 주인도 무슨 일이 더 벌어지기 전에 그 재수없는 기사 칭호를 곧장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천박한 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처럼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이미 그들을 엄중히 벌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벌써 말한 바와 같이 그 성에는 예배당이 없으니 그 밖에 다른 예식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기사도의 예식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기사 칭호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과 어깨를 두드리는 데 있으니 그런 것은 밭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통은 2시간만 무장을 지키면 되는데 돈키호테는 이미 4시간이나 지키고 서 있었으니까 무장을 지키는 의무도 다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이 말을 다 그대로 믿고 순순히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말하고 될수록 빨리 일을 끝내달라고 부탁했다. 일단 기사 칭호를 받은 다음에 또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성주가 부탁하는 사람과 성주의 체면을 생각해서 살려둘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 안에 있는 놈들을 깡그리 죽여버릴 결심이었다. 이런 경고를 받아 겁이 덜컥 난 성주는 마부들이 실어온 집과 보리를 적어놓은 장부책을 내왔다. 그리고는 어떤 아이에게 촛불을 들고 오라고 하고 그 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돈키호테를 꿇어앉게 했다.
네, 글이 들리는 밤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